우리 임시정부 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사실 3.1운동으로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3.1운동을 전후해서 우리 이제 임시정부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곳은 일단 세 군데에서 먼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이 연해주, 두 번째는 국내, 세 번째는 상해. 자, 이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나타났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한성정부라는 단체가 나타났고,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까? 국내에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국내에 만들어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에는 만들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일본 때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쪽에 만드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만드는 게 힘들고,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에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연해주 쪽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압록강만 건너면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전쟁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상해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진 않고요. 주로 이제 좀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었고, 이쪽 지역은 외국 대사관들이 많아가지고 외교적으로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할 건가, 이 통합운동을 막 전개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일단 누가 정통성은 있다. 이 한성정부가 전통성이 있는 건 맞아요. 맞지? 그런데 여기 만들지 못하니까 이 한성정부를 상해 아니면 연해주에 만드는 게 맞다. 그런데 얘들 둘이 격렬한 논쟁 끝에 어디에 만들기로 한 거예요? 상하이에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정부가 통합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통성은 이게 맞죠? 맞죠? 요게 그냥 상해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들도 다 통합을 해가지고요. 됐죠? 그래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상해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독립전쟁보다는 좀 어디에 좀 노력을 많이 하겠다? 외교적으로 독립하는데 조금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독립전쟁은 아예 안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알겠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에 바탕을 둔 삼권분립, 우리 권력을 세 개로 나눈 겁니다. 권력을 세 개로. 우리 지금도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맞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임시의정원이 입법부였고요. 이 국무원이 행정부였고요. 이 법원이 사법부였습니다. 이렇게 삼권을 분립했고, 처음에 임시정부를 만들 때 우리 정부의 형태는 다양한 게 있잖아. 그죠?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에는 대통령제로 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제로. 그래서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아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누구? 이동희. 여기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이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외교 독립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승만은 우리가 이승만 박사라고 불렀거든. 워낙 똑똑했다고 해요. 이승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상해로 와야 되죠. 근데 이승만은 상해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미국에 있었고요. 상해에는 뭐 한두 번 이렇게 옵니다. 알겠죠? 이 국무총리가 된 이동희는 약간 외교적으로 독립하자기보다는 좀 어떻게 하자. 전쟁을 통해서 조금 독립을 하자라는 입장. 그러면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에 만들어졌길 원했겠어요?
연해주에 만들어졌길 원했겠죠. 그런데 대통령에는 외교, 국무총리에는 전쟁. 보니까 이 두 개의 세력이 약간 절충된 걸로 보이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어디에 있었냐? 당시 상하이는 거의 뭐 갈기갈기 쪼개져서 외국인들이 이쪽 지역은 프랑스인들이 사는 지역, 이쪽 지역은 미국, 저쪽 지역은 영국 이렇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그때 임시정부는 어디에 있었냐면 상하이 안에서 프랑스 프랑스 땅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요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알겠지? 요게 요렇게 합쳐진 거다. 어디가 정통성이 있다? 한성정부. 됐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자, 실제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거의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였습니다. 하나의 구심점이었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의 역할을 하려면 이 국내와 소통이 되어야 돼요. 맞지? 자, 그러기 하기 위해서 이 연통제, 교통국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것을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무슨 활동에 집중했대요? 아까 말했듯이 외교 활동. 왜 위치가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위 옷, 아래 옷, 상의, 하의, 상하이 있죠. 야, 이렇게 하는 나도 좀 이해해라. 알지? 이렇게 한 번씩 좀 따분함을 줘야 집중이 됩니다. 자, 연통제를 보면 무슨 행정조직이래요? 비밀행정조직. 비밀리에 막 국내와 이제 사부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은 국내와 연결하는 통신기관이었대요. 통신기관. 그래서 교통국이 곳곳에 있고요. 교통국 아래에는 무슨 소? 교통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에서 사실 임시정부와 국내와 서로 연결도 하고, 사실 여기에서 가장 컸던 거는 돈. 우리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말 그대로 우리 지희가 집 밖에 나가면 무조건 돈이 필요하죠. 맞지?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돈을 좀 세금 형식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사실 네가 국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통국에서 왔어, 내 임시정부에서 왔는데 세금 내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 맞죠? 지금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는 세금을 냈어 안 냈어? 냈죠. 누가 냈어요? 일본한테 냈잖아. 근데 임시정부가 또 내래.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고민하겠죠. 저 새끼 일본한테 찔러? 그래도 나는 애국자인데. 고민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에서도 이 독립자금을 받아갈 때 그냥 맨입으로 받아가면서 그렇잖아. 그래서 어떠한 증서를 하나 써줬대요. 나중에 우리 정부가 지금은 상해에 있지만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면, 국내에 돌아가서 뭘 만들면, 앞에 임시자를 빼게 된다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겠다. 그러한 증서를 써줘요. 그래서 그 증서를 우리가 여기 있는 무슨 공채? 독립공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자금을 마련하고자 발행한 공채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있죠? 집집마다 독립공채는 몇 장씩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요? 없어요, 집에? 독립운동 안 했어요? 했어요. 집에 찾아보세요. 다 한 장씩 있습니다. 맞죠? 없으면은 이제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독립공채 어디냐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김규식 들어봤었죠? 이 상해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김규식이 원래 만들었던 거는 신한청년당이었잖아. 기억나요? 여기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이 신한청년, 어딨지? 이렇게 3.1운동 나올 때 여기 김규식은 분명히 임시정부 사람이 아니고 신한청년당 사람인데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됐는데, 그런데 김규식이 열심히
파리로 가는 길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졸지에 무슨 소속으로? 임시정부의 소속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도착했고요. 거기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독립회 주의소. 자, 그 다음에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일 잘 나가는 국가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다가 좀 전담부서를 만듭니다. 전담부서. 우리 미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무슨 위원부? 구미위원부. 그래서 구미위원부에는 사실 누가 항상 있었을까요? 미국이잖아. 여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승만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이. 상해로 안 있고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독립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국내일 것 같아요? 미국일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줬거든.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구미위원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구미위원부에서는 어디로 줘야 돼? 임시정부로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갔대.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불만이 좀 있었대요.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누구에 대한 불만? 이승만. 쟤는 대통령이면서 왜 임시정부에는 안 오고 왜 자꾸 미국에 있어? 그리고 왜 독립운동 자금은 왜 상해로 안 붙여? 이승만 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러한 불만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의 독립운동 자금 횡령설이 있어요. 근데 설마 횡령했겠냐만 아무튼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횡령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이승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워싱턴 회의도 열렸었거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워싱턴 회의는 그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누구도 힘이 좀 커져요. 일본도 힘이 커지니까 태평양에서 일본의 힘을 조금 누르려고 회의를 개최했던 게 워싱턴 회의였잖아. 여기에도 또 우리나라가 딱 가가지고 독립해주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선거가 있었을까요? 외면당합니다. 외면.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인정받았던 데는 있죠. 어디입니까? 모스크바. 어디 수도예요? 러시아 수도, 소련의 수도. 여기에 국동인민대표회의가 열렸대요. 이게 피압박 민족 문제를 다룬 회의, 즉 식민지 문제를 다루는 회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독립해주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한대요, 그냥. 지지한다. 이 정도 수준. 자, 그 다음에 만주에 우리 아까 전에 이 만주 지역에 독립군들이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만주에는 있는 이 독립군과 연결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대표적인 독립전쟁 뭐 있습니까? 전쟁. 영화도 있었잖아.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뒤이어서 무슨 전투? 청산리 전투. 요게 딱 있었을 시기입니다. 이게 사실상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독자적으로 한 건데 명목상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거. 원래 군인은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는 나라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밑에 있어야 돼? 임시정부 밑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식상은 임시정부 밑에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진짜 너가 이렇게 해라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 독립군들의 활약상을 널리 홍보해요. 홍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신문. 그래서 만든 신문이 무슨 신문? 독립신문입니다. 자, 이 부분들 머릿속으로 좀 이해가 돼요? 하지만 1921년을 전후해서 곧이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침체. 사실 힘든 이유는 가장 큰 건 뭘까요? 독립운동을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미래가 안 보인다. 독립운동가들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근데 우리 어떨 때 집 밖에 안 나갑니까? 친구가 야 우리 영화 보러 갈래? 근데 어떨 때 안 나가요? 돈 없을 때. 돈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나 영화 보여줄래? 이렇게 하냐? 우리 오늘 영화 보고 밥 먹고 저기 카페가 신상 카페 생겼대. 거기서 커피도 한 잔 때리고 저녁에는
우리 야식까지 먹고 집에 들어가자 이러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임시정부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돈이 없어서 돈이. 우리 국내에서 좀 독립자금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있었죠. 무슨 제? 연통제, 교통부. 이게 일본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일본이 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딘데? 미국인데 안 와요, 임시정부로. 알겠죠? 그리고 민족운동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어요. 이 논쟁은 어떤 논쟁입니까? 외교 독립을 좀 빡세게 하려고 상해 만들어 놨는데 외교적으로 효과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누가 불만일까요? 봐봐라. 내가 연해주의 만들자 했지. 이 봐봐. 독립전쟁도 뭐 외교적으로 효과도 없고 그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걔들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임시정부 어떻게 하자? 연해주를 옮기자. 지금 상해 거 해체하고 연해주를 옮기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맞지?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해서 창조파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창조파. 자, 그리고 이념 대립도 있대요. 이념. 우리 이념이라는 건 사실상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돼 있죠. 우리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최종 목표는 민족의 독립입니까? 계급의 해방입니까? 계급의 해방이죠. 맞지?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야, 너 어떻게 우리 민족이 지금 독립운동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독립운동보다는 자꾸 노동자의 뭐 권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과 사이에서 또 대립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신채호라는 사람이 이승만이 했던 일을 발견했어요.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한테 뭘 보냈대요? 위임 통치청원서.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승만은 외교론의 바탕을 두고 전쟁이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 국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일본이 승전국이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독립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봤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즉각적으로 독립을 하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미국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미국이 국제연맹, 우리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국제연맹에다가 일본 대신 국제연맹에서 우리를 통치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독립운동가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쁘겠죠, 맞지? 우리의 꿈은 독립인데 지금 이승만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대신 통치해달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엄청 분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에 뭘 요구해요? 해산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딱 느낌 와요? 아, 저 새끼 왜 횡령하는 것 같지? 플러스 뭐까지? 와, 저게 말이 돼? 그렇게 된 겁니다. 살짝 이해됩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 1923년 국내외 민족단체 대표 130여 명이 상해에다가 모여가지고 침체된 임시정부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독립운동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 별표 잘 쳐주세요. 자,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거야. 국민대표회의. 국민대표회의.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가불론박을 한 거죠. 맞죠? 자, 너는 약간 좀 이승만 쪽 파야. 나는 약간 좀 저기 연해주 쪽이야. 우리 연해주로 옮깁시다. 옮깁시다. 그러면 너는 뭐라 할까요? 아유, 외교적으로 좀 해볼 수 있지. 상해 있는 것도 어떻게 옮기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창조파. 반면에 야, 임시정부는 그대로 어디에 유지하고 상해에 이때 우리 임시정부의 형태만 좀 바꾸자라고 하는 개조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창조파와 이 개조파가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 회의는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성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임시정부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다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지들끼리 쳐 싸우고 그냥 끝났어. 파토 났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임시정부는 답 없다. 나 얘랑 같이 못하겠다. 끝까지 외교한대. 나는 그냥 얘들아 우리 얘네 주파 손 들어봐. 얘들아 우리라도 어떻게 하자. 가자. 임시정부 너희끼리 잘해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케이? 그 와중에서 이제 이 이승만은 자꾸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죠. 이승만이 대통령 계속 둘 거냐, 얘? 이승만 어떻게 하자, 일단은? 탄핵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탄핵은, 우리 그 박땡땡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알겠지?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 임시정부도 뭐예요? 우리나라의 정부잖아. 임시정부부터 이어진 걸로 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최초의 탄핵은 누구다? 이승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925년에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박은식이라는 사람을 뽑았대요. 근데 지금 임시정부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적은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상징적인 거잖아. 모든 사람이 합의로 뽑아야 되잖아. 근데 박은식이 뽑히고 나니까 이게 참 이게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싶은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임시정부 체제를 좀 바꾸자. 지금 당장 지금 대통령이라고 좀 말하긴 그렇고 우리 지금 국무부 있었죠. 국무원, 행정부. 우리 아까 전에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게 국무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걸 다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냥 행정만 하는 대통령보다는 국무령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국무령제로 바꿨습니다. 알겠죠? 됐지?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 대통령보다 한 단계 낮은 게 국무령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없었습니다. 이제 3대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없어요. 네네네네네. 네. 다음은 국무령이고 또 한 번 뭐 바뀌어요. 아무튼 국무위원제 무슨제. 그때부터는 다 흩어지고 다 나가버리고 나 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구 선생님만 임시정부를 끌고 갑니다. 다 허물어진 임시정부를. 그래서 임시정부가 막 가보니까 직원이 막 3명이고 막 그랬대. 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우리 한 4명 막 여기는 사법부, 여기는 행정부, 여기는 입법부 막 이런 식으로 있었대요. 쌤이 그 상해 임시정부 한번 가봤었거든.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알겠지? 그냥 엄청 초라합니다. 알겠죠? 그때 이제 김구 쌤이 야 이거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명 불러가지고 한 손에는 도시락 폭탄 주고 하잖아. 그래서 걔들이 뻥뻥 던져가지고 막 다시 임시정부가 있음을 막 전 세계에 알리잖아요. 됐죠? 네? 임시정부 긴급하니까. 임시정부가 있어야 된다. 너희도 보면은 다 흩어져도 임시정부는 끝까지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 맞지?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임시정부가 유지된 거지. 아니, 다 떠나버렸으면 없어졌겠죠. 일시적으로만 있다가. 그치? 뭐, 있잖아.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만한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또 끝까지 버티잖아요.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미래를 보면서 말이지. 자, 요게 국민대표회의에 있었던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모치고 요 빈칸을 좀 잘 기억하세요. 빈칸이 사라질 마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